라이언입니다. 제가 태국에 처음으로 왔을 때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동생 집에 있었는데요. 생전 처음 나온 외국에 처음 온 나라가 이 태국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3일 동안을 집에만 갇혀 살았습니다. 이 동생이란 놈이 참 무심한 놈이었죠. 그러다가 더는 못 참아서 3일 만에 어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혼자 숙소를 나와 그리 구경을 나갔습니다. 길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뒤돌아보면서 길을 기억하면서 방콕의 수쿰빗 거리를 걸어서 어느 맥주집에 도착하였더랬죠. 나중에 알고 보니 수쿰빗 소위 22에 있는 술집이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에서 촌놈이 무작정 술집으로 들어가 맥주를 시켰습니다. 당시는 맥주 한 병에 70바트, 약 2,000원 가량이었는데요. 맥주 주문하니까 태국 아가씨가 옆으로 와 앉는데 영어를 못하는 태국 여자였어요. 라이언도 태국어 한마디 못하는 태국 초짜라서 그래서 영어 할 줄 아는 여자도 한 명 더 불러서 여자 둘을 앉혀놓고 태국에서 첫 음주를 시작했습니다. 첫 느낌이요? 좋더군요. 태국에서의 첫 유흥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안주를 시킬 필요 없는 점이었고 한국과 비교할 때 술값이 참 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술 마실 때는 술값보다 안주값이 비싸서 부담스럽기도 했으니까요. 옆에 앉은 태국 여자들이 보내는 외국인을 꼬드기는 그 태국 여인의 특유한 미소와 친절에 살짝 넘어가기도 했고요. 조마조마하던 외국에서의 첫 번째 술집 방문. 그 이후에는 조금 자신감도 이제 생기고 얼마 후에는 다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만난 그 두 여자를 다시 불렀죠. 당시에는 여자 손도 잡을 줄 몰랐던 순진했던 라이언. 정말입니다, 이 사실. 처음 나온 외국에서 방콕 중심가에서 태국 여자 둘에게 호기를 부리고 싶었나 봅니다. Hey, you can order anything, no problem. Anything, it's okay.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술집 분위기도 어느 정도 파악한 것 같았고 처음에 보니 꽤 많이 마셔도 별로 계산도 많지 않았고 순진한 라이언 분위기가 업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남미에서 마신다는 술, 데킬라도 막 시키면서 술이 취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그것도 이국의 분위기가 물씬 넘쳐나는 태국의 방콕에서 태국 여자들과 마시는 술은 달콤하기도 했고 흥분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흥이 잔뜩 올라가서 업되어 있는 라이언에게 영어로 통역을 해주는 여자가 가만히 말을 해보더군요. 이 친구 고향이 치앙마이 위에 있는 산골인데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 친구 아버지가 딸을 방콕 이 술집에 팔았어요. 진짜야? 아니,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자기 딸을 팔다니. 집안에 동생들도 많고 시골이라 일거리도 없고요. 얼마나 돈을 받고 자기 딸을 술집에 파는 거야? 6,000바트요. 아니, 6,000바트? 6,000바트에 자기 딸을 유흥가에 판단 말이야? 외국에 처음 나온 라이언에게는 너무나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자기의 딸을 팔기도 한다는 뉴스를 예전에 어디에선가 본 적도 있었지만 실제로 내 앞에 있는 태국 여자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고 조그맣게 여리게 생긴 그 태국 여자 너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주인에게 6,000바트를 갚아주면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야? 네, 갈 수 있어요. 정말 집으로 가고 싶어요. 주인을 불렀습니다. 나이가 꽤 지긋한 남자였는데 제가 또 누굽니까? 나름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 영어로 계약서를 적어서 사인하라고 주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제가 적은 영문 계약서를 잠시 들여다보던 태국 남자 주인장. 갑자기 얼굴을 막 붉히면서 라이언에게 큰 소리를 내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 태국 가서 태국어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태국어에 감사합니다는 군 값조차 몰랐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지? 돈만 돌려주면 집으로 보내준다고 이 아가씨가 말하는데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기왕지사 불쌍한 한 여자의 인생을 도와주자고 작정해버린 마당에 주인장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냥 호기 부리면서 신용카드로 6,000바트 쫙 긋고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돈 지불했으니 이제 집에 가라. 집에 가서 이런 곳에 오지 말고 고향에서 착한 남자 만나서 잘 살아. 하면서 시덥잖은 소리까지 붙이면서 말입니다. 여자는 감사해 하면서 제게 인사를 하고 나가고 라이언은 그날 너무너무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태국 왔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였구나 라고 혼자 속으로 자화자찬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겁니다. 다시 술이 고파져서 그 술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제 아는 여자애도 없고 누구랑 술 마셔야 하나 하면서 혼자 생각을 하면서 두리번 거리는데 술집 안쪽에 구석 안쪽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더군요. 뭐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잠시 후에 어두운 조명 아래 여러 명에 둘러싸여서 바깥으로 도망치듯이 나가는 여자,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라이언이 거금 6,000바트를 카드로 쫙 끄어서 고향으로 보내고 뿌듯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내게 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잠시 띵 하고 멍해지는 기분. 그리고 막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랬구나. 내가 당한 거구나. 부담되고 많은 돈이었다면 화가 나기도 했을 텐데 작게 외국인을 속여서 돈을 뜯어낸 태국 여자들의 행동, 6,000바트를 뜯어내기 위해서 두 여자가 합작까지 하다니 공범입니다. 바보멍텅구리 태국 초짜배기였던 라이언은 두 번째 들른 술집에서 이렇게 여자들에게 세팅을 당하였더랬습니다. 이게 라이언이 처음 태국 여자에게 당한 실화이고 초창기에 당한 수업료 이야기입니다. 태국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술을 비싸게 팔면서 작은 음료나 얼음 같은 것들은 서비스로 포함이 되어 계산되기도 하죠. 하지만 태국에서는 하나하나 모두 나중에 계산서에 올라옵니다. 물이나 얼음, 심지어는 주문하지도 않은 물수건 등등이 다 계산에 포함되어서 청구됩니다. 태국 술집은요, 작게 조금씩 수익을 붙여서 손님 주머니를 털어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태국 로컬 식당도 마찬가지죠. 한국 식당에서 된장찌개, 삼겹살 이런 주 메뉴를 주문하면은 각종 반찬이 무료에다가 나중엔 리필까지 막 해줍니다. 하지만 태국 식당에서는 다릅니다.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이 밥 한 끼를 먹을 때 한국 식당에서 주 메뉴 2개 정도 주문해서 600바트 정도 나올 정도라면 태국 식당, 물론 길거리 음식은 아니죠. 태국 식당에서는요, 볶음밥 하나, 똠양꿍, 솜땅 이렇게 3종류만 시켜도 거의 600바트 이상, 800바트 수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공짜로 나오는 것은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싸게 느껴진다고 막 시키고 팁 같은 거 마구 뿌렸다가는 결국 나중에는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금액을 지불해야 될 겁니다. 한국 남자들 보실까요? 한국 남자들 대체로 보기보다 마음이 여린 편입니다. 여행 와서 장기 체류하면서 태국 여자를 만나다 보면 태국 여자의 그 친절하고 상냥함, 그리고 또 허물없이 잘 대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남자들 그런 태국 여자의 태도에 그냥 확 넘어가 버리는 편입니다. 그리곤 생각하죠. 이 여자 데리고 살까? 이 여자와 확 결혼해 버릴까? 절대 안 됩니다. No.
유식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쟁무상.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도 헤어지는 게 남녀 관계인데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여자를 데리고 살고 결혼하는 짓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테죠. 이런 남자를 좀 더 심플하게 표현하자면 야 이 바보야. 똑똑한 라이언TV 구독자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즐기고 끝내라. 즐기면서 만나보면서 엔조이도 하다가 또 다른 태국 여자들도 만나보다가 그래서 어느 시점에 태국 사람, 태국 여자의 생각과 행동을 이제 좀 알겠구나 하는 그런 때 그래도 그 여자가 좋다면 같이 살든지 결혼하고 아기 놓고 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더라도 후회될 일이 생기는 게 인생이지만 그나마 확률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요? 자, 남자끼리 딱 깨놓고 말해봅시다. 여자는 요물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말 잘 통하고 생각을 알 수 있는 한국 여자도 그럴진데 말 안 통하고 생각을 알기 힘든 태국 여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발 돈으로 태국 여자를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해서 만난 연인도 세월이 흐르면 변할 수 있고 수십 년 애 놓고 산 마누라도 헤어질 수 있는 바람에 돈으로 만나는 외국 여자가 얼마나 당신과 오래오래 함께 또 진실되게 지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돈으로 만난 태국 여자는 당신 곁에 절대 오래 함께 하지 않습니다. 돈 좋아하는 태국 여자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정말 아끼는 마음을 주는 남자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는 딴짓 않고 오래오래 당신 곁에 남아있게 됩니다. 태국 여자 혹은 동남아 여자들을 표현할 때 흔히들 예쁘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여기 연말 태국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ไม่น่าเชื่อนะครับ มีภาพจากกล้องวงจรปิดที่หน้าลิฟต์ชั้น 1 2021년이 저물어갔던 연말, 그것도 크리스마스 날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방콕 근교 사무박간주에 있는 방플리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태국 중북부에 있는 지방 피찌대에서 방콕 근교 방플리로 와서 혼자 지내던 23살의 젊고 젊은 아가씨 낭사오 인투원. 낭사오라는 용어는 처녀라는 의미죠. 평범한 외모의 아가씨들은요, 7층에 혼자 거주하던 방 근처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리에 자상을 빗고 피를 많이 흘렸어 그 자리에서 숨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 후 같은 아파트 3층에 사는 31살의 남자가 체포되었습니다. 태국 경찰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10층 건물 244개 가구를 모두 탐문을 하다가 손에 상처가 있는 용의자를 발견, 체포하였고 사건 발생 직후에 달아나는 남자를 본 피해자의 아래층 6층에 사는 증인을 통하여 확인 그리고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세상에 하늘의 축복이 내려져야 할 크리스마스 날에 밤 10시가 조금 넘어가는 시각, 피해자 인투원은 음료수를 사기 위해서 옆 건물에 있는 슈퍼로 내려갑니다. 잠깐 방을 비운다 생각해서일까요? 아니면 깜빡하고 그냥 나간 걸까요? 그녀는 불행히도 방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피해자가 잠깐 나간 사이 방으로 침입했고 그녀를 기다린 겁니다. 나중에 여자가 방으로 들어서고 남자는 여자를 강제로 음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주 강하게 저항하였고 그러는 와중에 칼을 사용해서 여자의 다리를 찔렀답니다. 운도 아주 나빴습니다. 대동맥을 찔렸습니다. 대동맥을 찔린 여자,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는 문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피를 많이 흘려서 그녀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태국에서 이제 겨우 23살의 젊은 생명이 무도한 한 남자 때문에 생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거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 테죠. 남자끼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럽니다. 한번 줘보래요 하고도 합니다. 칼을 들고 폭행하면서 위협하는 남자에게 강하게 끝까지 저항한다는 거 사실상 쉽지 않을 겁니다. 애인도 없었고 고향에서 홀로 떠나와서 외롭기도 했을 법한 그런 젊은 여자가 감당해낼 수 없는 남자의 폭력 앞에서 저항을 포기하고 그냥 몸뚱아리 팽개치고 순간을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체포된 분이 단순히 금만 주려고 칼을 가지고 갔는데 그녀의 저항이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거세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생각을 조금만 바꿨더라면 죽음으로까지 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자는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허락하는 것을 끔찍스러웠을 공포에 그 순간에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죽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인 태국 여자는 그렇습니다. 동남아 여자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여염집 교수라는 표현이 너무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을 테지만 일반 여염집 교수들은 저렇게 행동을 합니다. 아무 남자에게나 몸을 마구 주지 않습니다. 강제로 당하는 것 무지 싫어합니다. 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남자에게 끌렸거나 사랑하거나 자기를 돌보아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생활과 생계를 위해서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는요 몸뚱아리보다 당장 해결해야 하는 생활이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기도 합니다. 태국 여자도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날의 그 시간 분위기에 취해서 혹은 술에 취해서 애인에게 브로큰 하트라는 걸 당했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주는 것처럼 가끔 보여질 수도 있을 테지만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태국 여자들은 예쁘다고 단정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태국으로 여행 왔으면 태국의 유흥가 마사지 샵에서 여자를 만나게 되는 외국인 남자들은 말합니다. 예쁘지 잘 준다니까. 그 여자들이 잘 주는 이유는 네가 돈을 잘 줬어 잘 주는 거란다 이 문디자스가. 남자는 해소가 필요했고 여자는 그것을 도와주면서 자신과 못 사는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한 돈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give and take의 경제 공식으로 들어가서 설명할 수 있는 일을 태국 여자나 동남아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태도라는 그런 가치관의 문제로 설명해버린다는 거. 그렇게 말하는 남자들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라이언이 태국에서 오랜 시간 지내면서 만나고 겪어본 태국 여자는 예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달리 표현한다면 즐길 줄은 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내숭 까고 호박씨 까고 이런 거는 잘 하지 않는 게 태국 여자들입니다. 성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뒤로 감추고자 하는 한국 사회와는 아주 다르게 좋다, 나쁘다 이런 호불호 감정 표현을 확실하게 하기는 하는 거죠. 성적인 농담 말씀드렸죠. 아주 잘 받아줍니다. 애인 있나요? 있었는데 헤어진 지 1년이 넘었어요. 와, 그럼 1년 동안 남자를 한 번도 안 만난 거예요? 네, 애인이 없는데 어떻게 잠자리를 해요? 1년 넘도록 수천여로 지낸 거네. 맞아요. 1년짜리 수천여예요. 1년이나 안 하면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안 그러나요? 여자는 남자와 달라요. 그냥 혼자 지내면 별 생각은 안 나는데 술에 취하면 가끔 생각이 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요? 똥 보면서 502와 함께 흐흐흐. 이런 대화를 해도 성희롱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법률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대화를 한 여자가 당신이 만약 들이댄다면 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성적인 부분도
생활의 일반적인 생활의 한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라이언이 태국 생활에서 만나본 태국 여자들, 해프게 마구 퍼지르는 그런 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태국을 장기 또는 일시 방문하는 한국 남자들, 태국이 주는 다채로움과 태국 여인들이 겉으로 발산하는 부드러움에 취해서 이성을 잃고 방황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태국 여인의 부드러움 속에는 결코 만만하지 않은 가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모르는 남자들은 달콤하게 다가오는 부드러움에 현혹되어서 적지 않은 정신적 혹은 물질적 소모와 탕진을 거듭해 가고 있는 남자들, 바로 태국이란 나라가 던지는 늪과 같은 유혹입니다. 송진우는 한국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기 위하여 태국 방콕으로 놀러 왔습니다. 그가 처음 방문한 방콕, 그리고 우연히 들르게 된 한국 가라오케에서 태국 여자 부를 만나게 됩니다. 25살의 태국 여인 부. 라이언이 한국 가라오케에 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태국 가라오케 여자들은요, 전부 2차를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가라오케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2차가 기본입니다. 자주 쓴다는 말이죠. 하여간 아름다운 외모는 아니었지만 태국 여자부는 전형적인 태국의 미소와 부드러움으로 홍진우를 대해주고 오랜 세월 노총각으로 지내온 남자를 푹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밤일을 해온 여자의 과거는 별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불러도 빠져버린 겁니다. 2달 가까이를 한국과 태국을 열심히 오고 가면서 남자 송진우는 여자부와 진지하게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석 달이 조금 더 될 무렵에 이 남자는 그녀와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리기로 결심을 해버립니다. 사람의 신혼생활은 태국 여자부의 오빠와 여동생이 생활하고 있던 파타야에서 시작되었고, 뭐 누구나 그렇듯이 신혼생활이라는 것은요, 달콤하고 행복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초반에 달콤하고 또 가슴 뛰지 않는다면 만날 일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후잉깡크, 밤일하는 여자라는 말입니다. 후잉깡크. 밤일을 하며 가끔 몸을 팔며 생활을 해온 여자는 힘들어지고 어려운 때가 닥치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신혼살림과 함께 시작한 조그마한 사업이 생각대로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도 점점 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태국 밤여인이었던 부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낯선 남자에게서 끌려오는 이상한 전화들, 잦은 외출에 심지어는 외박까지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사람이 가지는 직감만으로도 남자가 여자를 의심하기에는 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송진우가 제대로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말다툼 끝에 그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는 손찌검을 하게 됩니다. 여자에게 손찌검을 하자마자 옆집에 살던 오빠와 동생이 한꺼번에 출동합니다. 세 사람이 합세해서 남자를 타작질해버립니다. 태국에서 유명한 음식 솜땀 아시죠? 그 솜땀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는 우리나라 홍두깨보다는 조금 작은 모양인데요, 단단하기로는 홍두깨 못지 않습니다. 작은 절구통 모양 안에 재료를 넣고 음식을 빻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 홍두깨 같은 도구를 가지고 송진우의 머리와 다리를 무자비하게 패버립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얼마나 패버렸는지 송진우의 다리뼈가 부서지는 지경까지 가버립니다. 게다가 송진우가 여자부의 명의로 구입한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고 해서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까지 해버립니다. 물론 그 오토바이는 명의만 여자지 돈은 남자가 지불한 건데 말입니다. 외국에서 여자의 형제에게 맞아 다리가 부러지고 절도죄 고소를 당해버린 남자. 송진우가 다리에 깁스를 한 채 라이언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혼 소송과 절도죄 고소건을 처리해 주십시오.
김병호, 42살의 김병호는 한국에서는 알만한 대기업을 다니는 남자입니다. 여행을 좋아해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태국 파타야 여행길에서 태국 여자 24살의 너희를 만나서 알콩달콩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후에도 서로 SNS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에 푹 빠지게 됩니다. 얼마 후에 여자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된 남자는 여자가 아이를 낳자마자 건깬에 있는 외곽 지역에 사는 여자의 집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100만 바트 가까이 결혼 지참금, 신속도 집안에 주고 게다가 결혼식 비용까지 남자가 다 됩니다. 이 남자 김병호는 아이와 함께 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미래를 꿈꾸었더랬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여자는 아무런 말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파타야 헐리우드 클럽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던 태국 여자 너희, 그 클럽에서 만난 다른 한국 남자가 보고 싶어서 그 남자가 보고 싶어서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날아가 버린 겁니다. 순진한 남자 김병호가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여자는 바람이 났던 겁니다. 사진을 보니 그 한국놈 너무 쉐이, 나이도 젊은 편이고 낯짝이 좀 생겼더군요. 태국 여자들이 쏙 빠질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착한 데다 나무랄 데 없는 남자인데 사랑했던 여자에게 속은 것이 너무너무 분하다는 우리 김병호 씨. 사기 결혼으로 어떻게 좀 처리해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지참금과 예물을 받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사기 결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 뻔뻔한 년은 결혼식은 다 치르고 혼인 신고까지 다 한 후에 주랭랑을 친 케이스입니다. 애석하게도 사기죄로 어떻게 엮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도 지금에도 태국에서는 간통죄라는 건 아예 없습니다. 제게 찾아와 하소연하던 이 두 남자, 남자인 제가 보기에도 참 착하고 또 성실하고 순진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우리가 가끔 만날 수 있는 싸가지 없이 못된 태국 여자를 만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남자는 실수를 많이 한 거죠. 자, 실제 발생했던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두고 함께 생각해 보실까요? 우선 무엇보다도 여자를 만날 때, 그것도 외국 여자를 만나는데도 너무나 가볍게 결정하고 결혼하였다는 점입니다. 천천히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거죠. 두 사람의 사례를 놓고 저 라이언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요, 바로 언어 소통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든지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말짱 돌입니다. 처음에는 번역기를 돌리든지 영어에 한국어에 몸짓 발짓 다 해서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할 수 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때에 서로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사이라면 단연코 절대 오래가는 사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그 나라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읽어낼 수 있다는 점,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상호 영어가 능숙한 커플들, 그 커플들 의사소통이야 가능할 테지만 대화를 하면서 깊은 내면에서 표출될 수 있는 의식 혹은 감정, 이런 것들을 캐치해 나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도 영어가 자기 언어가 아니고 태국 사람도 자기 언어가 아니니까요. 직원이든 연인이든 말해서 그 사람의 감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태국에서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이나 태국 여자를 만나고 있는 분이나 앞으로 태국으로 여행 와서 장기 체류하고 싶은 분 등등등, 태국어에 관심을 우선 가지시라고 라이언이 권하고 싶습니다. 라이언입니다. 오늘 주제는 누구나 좋아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사건, 사고, 법률 이야기 재미없는 데다가 자주 하면 전 재미없을 겁니다. 태국 여자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태국은 성비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 태국이 실제 모계사회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개 사회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은 까닭도 태국 여자들이 사회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대학교를 잠시 돌아보아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캠퍼스를 잠깐만 걸어보아도 여대생들이 남학생보다 훨씬 쉽게 눈에 띄입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을 테지만 거의 8대2 내지 7대3 정도까지 대학을 다니는 여자들의 비율이 높아 보일 정도입니다. 이 말은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은 여자들이 훨씬 많다는 의미입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하이스쿨을 나와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기든지 대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4년제든지 아니면 비록 2, 3년제, 우리 개념으로 보면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그런 곳일지라도 배움에 대한 열망조차도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많은 듯합니다. 심지어는 밤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들조차도 밤일을 하면서 대학을 병행하는 경우를 자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 대학은 마하위타얄라이 대학교, 위타얄라이 전문학교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외국인들은 잘 모르다 보니까 전문학교 정도를 다녀도 우리 여친 대학 졸업했다 그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모르니까요.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서 가능하기도 한 겁니다. 태국의 사립대학 대부분은 등록금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국립대학 중에서도 특히 랑카맹 대학 같은 곳은 마치 우리나라 통신대학처럼 매일 수강하지 않고도 일정한 기간에 시험만 보고 시험을 통과하면 졸업장을 딸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오해는 마십시오. 태국 대학은 그래도 학사 과정이 까다로운 점이 있어서 랑카맹 대학 같은 것도 졸업하기는 쉽지 않은 곳입니다. 아주 어려워요.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많으니까 실제 사무직이나 전문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여자가 많은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 자세히 알지 못하는 외국인의 시각으로 봐서는 태국이란 나라 여자들이 힘세고 보기에는 모계사회가 아닌가 하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나마 만나는 남자 대부분이 변호사나 경찰 이런 계통이다 보니까 똘똘한 태국 남자들도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하지만 태국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여자들보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쉽게 표현하자면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 보셔도 됩니다. 태국 여자, 특징을 짚어보겠습니다. 각자 개인이 보는 시각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 보긴 어려우니까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태국 여자의 특징으로서 볼 때 첫 번째, 생활력이 강하고 현실적이다. 두 번째, 가족 우선으로 생각한다.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태국 여자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보입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시골에서 대도시 방콕이나 관광지로 와서 일하는 여자들 대부분이 자기 수입의 대부분을 시골에 있는 집으로 송금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누나들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집안 생계를 책임지는 사례와 비슷하긴 한데요. 밤업소와 공장 정도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사실 태국에선 공장에서 일해봤자 아주 무지막지 박봉이죠. 박봉이라 생활하기도 빠듯하니까 밤업소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높다는 정도의 차이라 보아도 될 겁니다. 부모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 딸이 어느 날 파타야로 가서 일한다더니 한 달에 10,000바트 이상을 송금해 온다. 태국 부모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알고 있습니다. 자기 딸이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하는 거죠. 그런데도 모르는 채 눈 감고 넘어가는 겁니다. 한국 같았으면 이년저년 소리 막 나올 겁니다. 게다가 태국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인이 가라오케에서 일하는 거 알고도 오토바이 태워서 출근시켜주고 퇴근 다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여자를 만날 때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만나 사귀게 된 여자는 이것저것 돈을 보내야 한다는 둥 하면서 남자에게 보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외국인 남자들, 여자뿐 아니라 여자들의 가족까지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외국인 남자들 아주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태국 여자를 만나더라도 집안이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살만한 집안의 여자를 만나는 것이 그래서 좋습니다. 아니 뭐 내가 사랑하는데 그 정도 못 주냐 하는 분들은 그냥 퍼주셔도 좋습니다만 나를 사랑하는 여자이어야 하지. 내가 그 여자 집과 가족에 필요한 즉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태국 여자들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처음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하죠. 마누라 있나요? 한국에 있는데 태국에는 여자가 있나요? 없지. 너 말고는 없어. 그럼 됐어요. 여기 태국에 없으면 괜찮아요. 지금 여기 now here 불교에서 말하는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집중하라는 의미인데 사실 태국 여자들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놈이 마누리 있어도 저기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어도 나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해본 적도 또 아이를 가진 적도 없는 태국 여자와 사귑니다. 나 전에 만난 여자와 사이에 아이 3명이 있어. 아들 2, 딸 1. 지금 그 여자와 만나나요? 아니, 헤어졌지. 개의치 않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아요. 상황이 된다면 남자의 아이를 키워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여자가 과거에 생긴 아이에 대해서도 어쩌면 당신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남자가 과거에 결혼을 하였든지 안 했든지 과거에 몇 명의 여자를 만났든지 과거는 바로 랩 바이곤 비 바이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태국 여자에게 중요한 점은 지금 내가 만나는 이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가입니다.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지 않으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유럽 어디에 본체가 있더라도 사실 개의치 않습니다. 너 몇 살이야? 23살이요. 난 45살인데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야? 저는 나이 많은 남자도 괜찮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인데요, 뭐. 현실적인 태국 여자들은 압니다. 나이 어린 남자들에게 불안정한 점이 많다는 것.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남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남자가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뭐 일단 나이 차이가 벌어지면 아예 사귀고 뭐 하는 걸 꿈도 못 꾸는 거지만 또 성적인 개념에서도 태국 여자들의 현실성이 드러납니다. 남녀 간의 성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가감없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침대 위 문제 어떻게 생각해?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말들을 안 하지만 남녀 간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너도 그거 좋아해? 좋아하죠, 당연히. 기왕이면 잘하는 남자가 좋죠. 대부분의 여자들은요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태국이란 나라도 동양권에 속한다는 점, 그 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 시선이 있는 곳에서 손잡고 입 맞추고 뭐 이런 애정 표현, 그런 애정 표현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둘이 있는 공간에서는 다 합니다. 프라이빗한 공간에 둘만 있으면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술집에서조차도 여러 명이 앉아 술을 마실 때에 막 만지고 드듬드듬 애정공세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럿이 같이 있다가 딱 둘이 남았을 때 그때 하십시오. 사람은 다양하고 제각각의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정보들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을 테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태국 여자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는 정도에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